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티스트리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네, 농담이고 이 시간은 아티스트리 제품에 대해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위한 기초적인 이론 공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시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면요. 소비자 상담하실 때나 제품 상담하실 때 충분히 활용 가능하신 그런 지식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신체의 표면을 덮고 있는 가장 넓은 장기입니다.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부속기관으로는 한선, 피지선, 모발, 조각 등이 있습니다. 두께는 1.5에서 2.5mm로 부위마다 다르고요. 면적은 1.6에서 1.8제곱미터, 무게는 체중의 16%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한 피부는 수분이 약 70%, 단백질이 20%, 지질이 5%, 기타 물질이 5%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화면 아래쪽에 피부의 구조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제가 이걸 손으로 그린 거를 PPT에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보신다고 여러분 기억 속에 남을까요? 아니죠. 작년에 저의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걸 함께 그리셨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준비했습니다. 리더님들 A4 종이랑 다 준비가 되셨나요? 펜이랑? 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자, 이렇게 제가 패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피부 구조를 함께 그려보실 텐데요. 함께 따라 그리시면 제일 좋고, 아니시면 앞서 보여드렸던 제가 그렸던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부는 크게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위쪽에 보이는 층이 바로 표피층이고요. 표피층에서도 가장 위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입니다. 네, 표피층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자, 표피층에서 표피층 그리고 그 다음 아래에는 진피층, 진피. 자, 그리고 진피층 아래에는 피하지방이 있습니다. 자, 표피는 크게 5개 층으로 나뉘어집니다.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으로 나뉘는데요. 자, 이에 앞서서 우선은 표피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각질층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2개의 구멍이 존재합니다. 피부에는 모공과 땀이 나오는 한선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땀샘이라고도 하죠. 자, 모공에서는 말 그대로 이 털이 눈으로 관찰이 되고요. 털뿐만 아니라 모공 옆에는 피지선이 이렇게 같이 함께 있어서 이 모공에서는 우리 피부의 보습을 위해서도 이런 피지가 분비가 되고 있고요.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더위에 의해서도 피지 분비량이 상당히 많아지죠. 자, 그 다음에 땀이 나오는 한선이 있는데요. 한선에서 이렇게 수분인 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물질이 만나서요. 우리 피부를 보습을 해주는 천연 보습인자가 만들어집니다. NMF라고도 하죠. 이 NMF는 pH 산성도가 4.5에서 5.5의 약산성입니다. 그런데 왜 pH가 약산성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냐? 우리가 보통 피부 공부하실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피부는 우리가 면역기관이고 방어하는 그런 1차 면역기관인데요. 이 pH가 약산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그리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중금속, 그리고 계면활성제 등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산성도를 지키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모공은 여러 가지 노폐물, 각질 등이 쌓이면서 모공이 이렇게 막힐 수가 있습니다. 막히거나 좁아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모공 관리를 신경 써서 해주셔야 합니다. 이 모공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클렌징 팩이 있고요. 두 번째가 머드팩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클렌징 디바이스가 있는데요. 이 기계를 통해서도,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모공을 깨끗이 관리를 해주셔야만 제품의 흡수나 염증 같은 것들, 그리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같은 것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린 표피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표피에 있는 5가지 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각질층입니다. 각질층은 이 얇은 층이 먼저, 자, 표피는 0.1에서 0.2mm 정도, 2mm 정도로 A4 용지 두께 정도에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각질층의 두께가 무려 겹이 14개에서 20겹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이 각질층은 표피의 가장 아래인 각질 형성 세포에서 이렇게 각질 세포가 만들어져서 점점 위로 밀려서 올라오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핵은 없어지는 무핵층도 나오고, 이렇게 각질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주기가 새로 생성돼서 올라와서 떨어지는 주기를 각화 주기라고 하고, 건강한 피부의 각화 주기는 총 28일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이 각화 주기, 각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각화 주기가 늦어질 경우, 피부에서는 늦어질 경우 피부는 점점 칙칙해지고요. 제품에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두꺼운 각질층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흡수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각질 관리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물리적 각질 방법.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스크럽이죠. 자, 두 번째는 화학적 각질 관리입니다. 보통 아하산과 바하산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화학적으로 각질 관리를 해주는데요. 세 번째, 생물학적 각질 관리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각질 관리는요, 피부 이 각질층에는 이 각질들이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 악교 역할을 하는 데스모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데스모좀이 묵은 각질이 되면은 이 데스모좀을 녹이는 이것들이 역할을 해서 딱 떨어져야 되는데 제대로 효소가 작용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붙어 있으면서 묵은 각질들이 켜켜이 쌓이게 되면 이 묵은 각질에 있는 블랙헤드가 아니라 그 멜라닌 색소, 멜라닌 색소 등에 의해서도 피부가 칙칙해지고 피부가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서 결코 좋지 못한 피부가 되는데요. 이때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생물학적 필링제로 묵은 각질만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제품은 나중에 제품 부분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고요. 다음은 투명층입니다. 투명층은 우리 피부에 손바닥과 발바닥에만 존재합니다. 이 손바닥과 발바닥은 인종을 가리지 않고 투명한 상태를 보이죠. 이유가 바로 이 투명층 때문인데, 투명층이 바로 자외선을 차단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 아래에는 과립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립층은 이거 하나만큼은 정확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수분 저지막, 레인막이라고도 하죠. 이 수분 저지막이 하는 역할은요, 우리 피부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물질을 진짜 제대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층이 바로 과립층의 수분 저지막이 하는 역할이고요. 우리가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더라도 몸이 점점 계속해서 띵띵 끓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수분 저지막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수분 저지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우리 피부에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과학기술력을 제대로 갖춘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이 수분 저지막을 통과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리포좀입니다. 이 리포좀은 흔히 인지질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뉴트리아이트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리포즘은 친유성의 머리와 친수성의 꼬리가 이렇게 있는 이런 물질인데요. 이 물질 안에 이 친수기 쪽에 어떠한 좋은 영양 성분을 담느냐도 바로 화장품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고, 좋은 화장품, 비싼 화장품, 썼을 때 반드시 효과를 볼 수 있는 화장품들이 바로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화장품들입니다. 그 다음은 유구층입니다. 자, 유구층은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랑게르 한스 세포. 네, 이 랑게르 한스 세포는 바로 면역 세포입니다. 어린 피부, 젊은 층의 피부에 많이 존재하는 세포가 바로 랑게르 한스 세포인데요. 그래서 우리 특히 10대들 보면 이거 뭐 하나 바르면 갑자기 뾰루지 툭툭 튀어나오고, 이게 피부의 면역 작용 때문에 그러는데, 안타깝지만 피부가 노화가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것저것 발라도 나는 아무 이상 없어 하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 부류입니다. 발라도 피부에 안 들어가서 효과 없는 화장품을 쓰시거나, 랑게르 한스 세포가 줄어들면서 피부에서 별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노화의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 마지막에는 기저층이 있습니다. 기저층에는 아까 말씀드린 각질 세포를 만들어내는 각질 형성세포가 있고요. 케라티노사이트라고도 하죠. 그리고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이렇게 악마의 손길처럼 뻗어 있습니다. 이렇게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멜라닌 형성세포, 색소 형성세포가 있습니다. 멜라노사이트라고도 하죠. 자, 이 각질 형성세포와 색소 형성세포의 비율은 10대 1의 비율로 존재를 합니다. 그럼 색소 형성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우리가 싫어하는 그 색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소박하지만 태양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네, 여기 태양이 있고요. 태양에서 자외선 중에 UV, B가 표피층까지 들어오면요, 이 멜라노사이트, 즉 색소 형성세포를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색소 형성세포에서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를 각질세포 위에 올려서 쫙 위로 올려보냅니다.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 미용상으로 무서운 일이 이렇게 벌어지죠. 각질세포 위에 이렇게 올려져서 위로 올려보내지면서 해당 부위의 색깔이 피부가 어두워지고 부분적으로 색소 침착이 이루어지는 이유인데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검정색 우산을 활짝 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미용상으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관리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진피는 총 두 개의 층이 있는데요. 자, 진피, 잠시만요. 자, 진피에는 유두층과 망상층, 이 두 가지로 두 개의 층이 존재합니다. 자, 유두층은 여성의 유두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유두층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자, 이 유두층은 기저층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또 이 피부 노화와 또 관련이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한번 표시를 좀 해볼게요. 같은 폭으로 제가 기저층과 유두층 사이에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 부분과 대략 비슷한 폭의 구간을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과 빨간색 쪽에 폭은 같다라고 하면은 어느 쪽이 더 긴가요? 길이는 바로 파란색 쪽이 더 길죠? 예, 기저층과 유두층이 맞닿아 있는 면적이 이렇게 훨씬 더 구불구불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길고,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탄력이 잘 유지가 되죠. 더 어린 피부라고 할 수 있는데, 빨간색처럼 좀 이렇게 완만하게 붙어 있는 경우들은 탄력이 떨어진 노화된 피부에서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망상층입니다. 망상층은 이런 그물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망상층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망상층에는
주름을 관장하는 방금 그린 콜라겐이 있고요. 이 콜라겐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엘라스틴이 있습니다. 엘라스틴은 우리의 피부의 탄력을 관장을 하고요. 우리 그물망 보면요, 물고기 잡을 때 그물망이 뭐 이렇게 선과 매듭만 있다고 해서 그물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바닷속에 쫙 펼쳤다고 생각하면 그 사이사이에 바닷물이 쫙 들어가 있어서 얘가 빵빵하게 부풀죠. 그만큼 피부를 좀 더 팽팽하게 유지를 하려면 그 사이에 어떤 물질들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무코다당류입니다. 무코다당류의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히알루론산이죠. 히알루론산은 한 분자당 한 분자당 1000배, 한 분자의 1000배에 달하는 물을 끌어당길 수 있을 정도로 수분 보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여기는 콘드로이친 황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피증에는요, 피부에 영양과 산소와 면역 물질을 공급하는 동맥이 지나가고요. 동맥이 아까 제가 산소, 영양, 그리고 면역 물질을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 피부도 호흡기관이기 때문에 숨을 쉬겠죠. 자, 그래서 피부에서 이 지나가는 정맥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운반하는 이런 정맥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 마지막 지나기 앞서서, 자, 또 하나, 아까 여기 있는 태양 기억하시죠? 태양 잊으시면 안 돼요. 이 태양에서 UVB만 나오냐? 아니죠. UVA도 이 자외선 중에 UVA도 나오는데, 이 UVA가 우리 피부의 주름과 탄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오냐? 바로 이 진피층까지 옵니다. 진피층까지 와서 콜라겐을 이렇게 끊어놓고요. 엘라스틴을 파괴하면서 피부를 늙게 만듭니다. 바로 이게 광노화. 예, 글씨가 좀 못생기게 써도 이해 바랍니다. 예, 광노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피하지방. 피하지방은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가지고 계시죠. 피하지방이 하는 역할은 바로 체온 유지를 잘 해주고요. 피하지방은 그 다음에 충격을 흡수하고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쿠션 역할을 한다라고도 하는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체지방량이 피하지방이 많은 사람과 깡마른 사람이 동시에 큰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피하지방이 많은 분들, 지방이 많은 분들이 훨씬 덜 다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쿠션 작용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고요. 자, 그러면 피하지방이 많은 곳과 적은 곳도 있겠죠. 자, 피하지방이 많은 곳은 엉덩이, 그리고 아랫배. 제가 자꾸 속상한 얘기를 하네요. 아랫배, 그리고 가슴, 여성의 유방, 그리고 허리 등에 많이 있고요. 적은 부위는, 자, 생각해보세요. 적은 부위. 입술. 그리고 귀에 살찐 분들 정말 보기 힘들죠. 자, 귀. 그리고 눈두덩이가 있습니다. 간혹 눈두덩이가 두툼하신 분이 있지만 앞에 많은 부위와 상대적으로는 훨씬 적기 때문에 제가 적은 부위에 넣었고요. 자, 보시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한 장으로 피부 구조와 그 기능 충분히 설명 가능하시겠죠?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PPT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의 아마 대부분이 다 여기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리는 연습하시면 피부 구조 이해하기 정말 쉬우실 거고요. 자, 그 다음은 피부의 생리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전체 가장 표면에 존재하는 게 피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는데 요약된 페이지가 여기고 자세한 거는 뒷페이지부터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는 첫 번째 보호작용을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느냐? 첫 번째 바로 물리적 자극입니다. 지속적인 자극에 대해서 각질층에 굳은 살, 우리가 발뒤꿈치 생각하면 아무리 막 밟고 이게 부딪혀도 덜 아프고 상처가 안 나는 이유가 굳은 살로 예, 아니신 분들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 굳은 살로 이렇게 보호가 되고 있고요. 진피에 또한 그 탄력성이 스프링 작용을 해서 물리적인 자극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고요. 두 번째는 화학적인 자극에 대해서 보호를 해줍니다. 아까 우리 피부를 천연 보습 인자 예, NMF가 우리 피부를 또 보호해준다고 했죠. 그게 피지막인데, 그리고 각질층의 단백질 성분이 화학 제품이 여기 닿는다 그럼 저항성을 가지고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고요. 또 하나 아까 약산성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비누 등 알카리성 세안제를 사용했을 경우에 알카리 중화 능력을 갖고 있어서요. 피부 상태를 다시 약산성 상태로 돌려놓는 그런 기능도 합니다. 그러면 알카리 써도 상관없지 않나요?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산도를 바꾸게 되면요. 피부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고 면역 기능도 저하되면서 피부에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웬만하면 약산성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균 침입으로부터 피부를 보호를 해줍니다. 피부 표면에 불포화 지방산이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균 발육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요. 네 번째,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용도 합니다. 아까 색소 형성 세포, 즉 멜라노사이트에서 우리 피부가 자외선으로부터 자극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멜라닌 색소 우산을 활짝 펼쳐서 우리 피부를 자극받은 부분을 까무까무하게 만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죠. 이거는 무시무시한 게 아니라 우리 인체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자연적인 작용입니다. 두 번째는 분비작용입니다. 피부에서 아까 피지와 땀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피지선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모공을 통해서 피지가 배출이 되고요. 이 손바닥과 발바닥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감각작용, 지각작용인데요. 피부에는 여러 가지 감각 기능이 있습니다. 따뜻함을 느끼는 온각, 차가움을 느끼는 냉각, 아픔을 느끼는 통각, 감촉을 느끼는 촉각, 그리고 압력을 느끼는 압각까지 이 5가지 감각, 지각작용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피부가 그런 감각 기능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체온 조절 작용입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 더위와 갱년기와 함께 너무너무 더워요. 너무너무 요즘 같은 아직도 더운데 더웠을 경우에 특히 얼굴부터가 정말 빨개집니다. 왜 빨개질까요?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열을 발산시키기 위해서 혈관이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그런 홍조가 나타나고요. 그렇게 홍조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땀이 비로도 쫙 나죠. 이게 바로 발한 작용입니다. 그래서 발한작용을 통해서 모공이 확장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죠. 그리고 모공이 일시적으로 수축하고 확장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체온이 조절이 됩니다. 5번째는 호흡작용입니다. 피부도 숨을 쉽니다. 여러분들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는 것과 물 밖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물 밖에서 동일한 시간에 숨을 참는다라고 하면 어느 쪽이 더 힘들 것 같으세요? 실제로 특수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합니다. 바로 피부가 담당하는 그 1%의 외호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리고 피부 내호흡, 띄어쓰기가 잘못됐네요. 피부 내호흡은 아까 말씀드린 모세혈관을 통해서, 모세혈관의 동맥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와 영양분, 면역물질을 공급받고 정맥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죠. 이것도 바로 피부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6번째 작용, 바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뉴트라이트 시간 같죠? 자, 과립층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과립층에서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로부터 자외선 중에 UVB가 합쳐져서, 자, 과립층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과 자외선의 UVB가 합쳐져서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비타민 D가 하는 역할 가볍게 살펴보면요. 칼슘을 흡수, 촉진하고 이내 대사에도 관여하고요. 뼈의 발육을 도와주고 노화를 예방하고, 여기에 요즘은 면역 비타민이라고 곽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꾸준히 많이 챙겨 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세븐이라고 할 뻔했어요. 7번째, 면역작용을 합니다. 자, 몸 안으로 이물질이나 세균 등
유해 물질들이 침투할 때 이것에 대항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고요. 면역 작용을 하는 세포들이 피부 표면에 있어서 생체 방어 기전에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예, 피부 기초 구조 마지막인데요. 산성 피지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부에 아까 그 천연 보습인자 NMF, 산성 피지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피지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땀과 피지가 더해져서 산성 피지막이 만들어지고, 이 산성은 산성도는 pH 4.5에서 5.5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산성 피지막의 대표적인 역할은요,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건성 피부와 지성 피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건성 피부 쪽에 이 네모가 바로 각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건성 피부는 각질 사이사이에 세포 간의 지질이 적게 분포되어 있고,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지질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수분 통과가 훨씬 쉽지만,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수분 통과가 좀 어려운 그런 피부라고, 기본적인 성질은 이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산성 피지막이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요, 이 산성 피지 보호막이 이렇게 두껍게 있기 때문에 유해인자로부터 자극을 받더라도 피부에 자극이 오더라도 자극을 줄여줄 수가 있는데,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요, 이 산성 피지막이 굉장히 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강한 자극으로부터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피부다. 그래서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는 피부들이 바로 이런 피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쓰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요, 산성도를 유지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기초 화장품류를 고를 때 이런 기준, 특히 세안제를 고를 때, 바디워시 제품을 고를 때 이런 산성도 체크를 반드시 하는 것이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고요. 참고로 혈액이나 눈물 같은 경우는 pH 7.2에서 7.4 정도의 알칼리성이고요. 눈가 전용 제품, 눈에 직접 쓰는 제품들, 뭐 안약육류나 이런 것들은 이런 산도에 맞춰서 나와야겠죠.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누는 약 pH 8 정도의 알칼리성입니다. 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세정 작용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비누 제품들 같은 경우는 손 세안을 할 때, 손 세정을 할 때 비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비누에 있는 그런 오염 물질들을 제거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손 세정 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피부 기초 구조 및 생리 기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Y 아티스트인데요. 제가 이어서 계속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여자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서요, 우리가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당신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간다라고 합니다. 아티스트리, 왜 아티스트여야 하는지 5가지 키워드로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키워드는 히스토리, 두 번째는 탑5, 세 번째는 팩토리, 네 번째는 사이언스, 5번째는 네이처입니다. 이 5가지 키워드로 아티스트리 제품의 이 브랜드의 특징을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히스토리, 6년도 아닙니다. 무려 6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을 하는데요. 아티스트리의 기원은요, 1958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디스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칼렌보그 박사님, 뉴트리에이트의 창립자분이시죠. 칼렌보그 박사님의 아내인 에디스 램보그 여사에 의해 만들어진 화장품 라인입니다. 에디스 램보그 여사께서는요, 뉴트리에이트 식물 영양소의 놀라운 효능을 피부에도 그대로 전달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연구를 통해서 그 좋은 영양 성분을 우리 아티스트라는 화장품에 담았는데요. 이후에는 아티스트리라는 이름으로 10년 뒤에 아티스트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현재까지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킨 뉴트리션 제품까지 해서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품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탑5입니다. 무슨 탑5냐?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 그냥 일반 로드샵, 오픈마켓 이런 데 아니고요.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 중에 탑5에 선정이 됐습니다. 유로모니터라는 연구 조사 기관에서요,
여러 가지 세계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 안에 우리 아티스트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라는 기관은요, 세계적인 시장 조사 전문 기관입니다. 품질, 효능, 가격, 포장, 상업적 노력 등을 기준으로 해서요, 명품 화장품을 분류로 하고 그중에서 5가지 대표적인 화장품을 선정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이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아티스트리는 태국에서 1위입니다. 1위의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고요. 아티스트리는 인도 최고의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로 조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객관적인 조사기관에서 발표를 한 거니까요. 이 우리 아티스트리한 브랜드가 얼마나 대단한 브랜드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팩토리 생산 공장입니다. 아티스트리 전용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정말 대단한 건데요. 당연히 물건을 만들어내려면 공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직접 만드는 두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아메이의 아티스트리입니다.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데는 최고의 설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아티스트리 스킨케어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지키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생산 공장을 직접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FDA의 의약품 제조 공정의 생산 기준을 상회하는 굉장히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채택하고 적용하고 있고요. 독자적으로 높은 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기 경상도 쪽에 진정이 더블 다이아몬드 리더님이라고 계세요. 그분께서 아티스트리 이 공장에 견학을 가게 되셨는데요. 거기에 우리 본인께서 쓰시던 이 립스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 공장에 이렇게 딱 돌아가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에 걔를 하나 그것만 딱 집었대요. 근데 올스톱을 시키더니 그 라인에 있던 모든 제품을 싹 폐기 처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실제 경험하신 내용을 스피치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정도로 깐깐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이겠죠. 자, 그리고 원료부터 제품 포장까지 직접 생산한다. 네. 시합부터 완제품까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랑 비슷하시죠? 아티스트리도 까다롭게 원료를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엄격하게 원재료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고 또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원료를 배합하고요. 또 컴퓨터로 자동화된 생산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과학기술력입니다. 우리가 앞선 화장품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력 어떤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기능이나 성분 분석 등 최첨단 기술로 피부 분석 및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200여 개 이상의 특허를 획득하고 있고 출원 중인 기술과 성분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선 여기 앞선 화장품 과학 기술이 필요한 이유를 잠깐 언급하면서 갑자기 왜 나노 제품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나노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피부에 직접 발려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화장품이 나노 사이즈, 10억 분의 1 사이즈라고 하면은 10억 분의 1mm 사이즈라고 하면은 우리 모공을 지나서 그대로 혈관까지 침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노 제품일 경우에는 흡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정성이 검증된 성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안정성이 성분이 검증이 안 돼 자료가 없는 오픈마켓 같은 데서 유통이 되고 있는 이런 화장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분 혹은 이런 화장품을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 안정성이 아직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좋다라고도 흡수율만 가지고서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흡수율 이외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담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노 화장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피부에 흡수 잘 돼, 좋아 라고 쓰시는 건 옳은 선택이 아니다. 그래서 나노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키워드를 검색하면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 미세한 입자, 높은 침투력, 사실상 이런 것들은 나노 제품을 홍보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는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 책임을 업체에만 떠넘길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좀 이걸 관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총 98개의 발전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 본부에 49개 연구소가 있고요.
뉴트리아이트 연구소, 그리고 전 세계 각지의 22개 연구소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요. 500명 이상의 과학자, 기술자, 기술 인원들을 또한 보유를 하고 있어서 연구실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걸로 유명한 회사이죠. 45년 이상의 산업 경력을 좀 갖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기능, 성분 분석 등 피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또한 중요하죠. 첨단, 최첨단 연구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장비를 뒷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자, 달표면 계층용 기술을 응용해서요, 피부의 주름의 수와 깊이를 연구를 한다라고 합니다. 내 피부를 달표면을 연구하듯이 지구에서 달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달표면을 크게 확대해서 어떤 구조가 어떤 지형이고 어떤 물질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면 굉장히 자세하게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겠죠. 그런 기술을 바로 피부에 적용해서 실제로 우리 피부의 그 해당 면적의 피부의 주름 수와 깊이까지 연구를 한다라는 거, 실제로 화장품이 제대로 작용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처음 도입했을 당시에 나사만 보유를 하고 있었던 이 공초점 현미경, 지금은 여러 회사에서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아티스트리는 일반 민간 기업 중에 최초로 이 공초점 현미경을 보유를 해서 피부의 콜라겐 섬유 연구에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IR 카메라도 적용을 해서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 그리고 일상생활의 피부 온도 및 자극 등을 측정을 해서 실제로 피부의 변화를 관찰을 하고 있고요. 우리 피부에도 여러분들 장에만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 위에도 미생물 군집인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미생물학까지 응용을 해서 제품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업계에서 정밀한 기자재 등을 최신 기자재 등을 활용을 해서 피부 연구에 도입을 하고 있고요. 자외선 측정기 또한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가장 안 좋은 영향, 아까 색소 침착 말씀드렸죠. 이런 색소 침착을 분석하는데 활용하는 장비로 자외선 측정기도 갖고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기계 어디서 많이 보셨죠? 매장에서 혹시 피부 측정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이 기계에 대해서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또 아티스트리에서는 페이시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이 피부 측정기를 쫙 보내서요, 32,000명의 여성들의 피부 데이터를 연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걸 연구를 해서 아티스트리만의 독자적인 피부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이름이 바로 페이시스고요. 이 정보를 활용해서 지금 우리 아티스트리의 기초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자, 아티스트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칸 그 기계에 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박세현 리더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피부 분석 컴퓨터 평가 시스템인 페이시스라는 프로그램인데 그동안 받은 R&D 특허증이 걸려있는 아메의 유명한 R&D 복도를 지나 안에 들어가면 수석 연구 과학자인 DQ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의 물리학자들은 작은 기계에 들어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고해상도의 디지털 시스템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페이시스는 다양한 종류의 빛이 있는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이 필터를 통해 실제로 피부 표면 아래에 있는 축적된 잡티와 환경적인 손상들을 보여주어 다크스팟, 모공, 주름 등의 피부 문제의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프로그램의 첫 단계에서 D와 그의 팀은 미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20개가 넘는 페이시스 피부 기계를 12개가 넘는 지역과 나라에 보냈습니다. 그 노력은 몇 년에 걸쳐 32,000개가 넘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들의 피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게 해주었고, 지금은 프로그램의 2단계로서 그들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고 효과적인 스킨케어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전 세계의 97%가 넘는 사람들은 복합적인 피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는 키포인트입니다. 다양한 문화는 피부와 피부 고민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가 페이시스 기술 아래 드러난 것을 본다면 조금 놀랄 것입니다. 이 기기를 사용할 때는 화장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제가 있군요. 네, 여기 까만 부분은 피부의 부분과 대조됩니다. 네, 여기를 하이라이트 했고요.
여기 큰 주름이 있습니다. 아하. 하지만 D와 그의 팀이 당신의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상 실험은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기초적인 컨디션을 아주 정교한 기술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리 제품을 3개월간 사용하게 합니다. 다른 회사의 제품들은 거기서 만족하고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겠지만 아메이의 과학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메이는 참가자들이 다시 페이스 프로그램으로 초청하여 새로운 사진을 찍게 하는데 그 사진들은 아티스트리 제품들이 피부 상태를 얼마나 개선시켜 주었는지 보여줍니다. 만일 당신이 피부를 케어하고 젊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딱 하나의 충고를 원한다면 여기 답이 있습니다. 선크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리더였습니다. 네,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선크림. 아까 광노화 예방을 위해서도, 색소 침착 예방을 위해서도 자외선 차단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크림 중요하다라는 거 팁도 얻으신 그런 이것은 영상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을 해줍니다. 32,000명이 넘는 세계 곳의 여성 피부를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피부 고민을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이런 고민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피부과학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저명한 피부 과학자분들을 모셔서 이분들에게 검증을 받는 거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문도 구하고. 자, 이분 중에 이분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죠? 바로 조소연 박사님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동양인의 피부에 대한 과다 색소 침착과 점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활발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한국인 분께서 이 과학자문위원회에 계셔서 이런 자문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 자부심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또 하나 정말 자랑할 만한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 한국 아메이가 이스트 뷰티 혁신 허브를 한국에 유치했습니다. 굉장히 이 한국이 K-뷰티로 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한번 유행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갖고 있는 그런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유행, 그리고 갖고 있는 여러 업체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력들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에서 아메이 아티스트의 기술과 그리고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런 기술력을 합쳐서 새로운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제품들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요. 그 첫 번째 대표적인 제품이었던 게 바로 스튜디오 스킨,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고 계신 제품군들이죠.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갖고 있는 좋은 기술력, 아메이가 갖고 있는 좋은 그런 화장품 성분들을 결합시켜서 제대로 된 아티스트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제품군이지만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제품을 절대 허접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5번째, 정말 독점 성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아티스트리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뉴트리라이트 유기농 농장에서 재배한 식물 원료를 유일하게 공급받았을 수 있는 화장품 브랜드가 바로 아티스트리입니다. 왜냐하면 뉴트리라이트는 아메이 회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뉴트리라이트 하면 식물 영양소, 그런 식물에 있는 좋은 원료들, 그 원료뿐만 아니라 그 식물 원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성분들과 만났을 때 제대로 된 효능을 보이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 자료들이 정말 방대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피부에 좋은 성분들을 찾아서 결합시켜서 우리 화장품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 피부에 제대로 작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 이거 정말 굉장히 감사한 영양 성분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000에이커의 아메이 농장에서 재배한 원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170가지가 넘는 식물 유래 성분을 사용해서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방대한 자료, 1,300가지가 넘는 식물 유래 성분의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식물과 관련된 그 자료만큼은 우리 아메이
독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 5가지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피부 광채, 피부 정화, 탄력, 항산화, 보습 진정 등은 아티스트의 피부 과학을 통해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피부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피부의 힘을 키울 수가 있는데 총 5가지 베리어 테크놀로지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퓨리파이. 자연유래 아미노산과 특허받은 진정 블렌드가 피부의 저자극으로 자극을 적게 주면서 오염물질 및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게 바로 퓨리파리 베리어고요. 두 번째, 밸런스 베리어입니다. 화이트 치아씨드 겔이 피부 밸런스 정상화를 도와서 건강한 피부 환경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요. 세 번째, 리빌드 베리어입니다. 피부의 자연적인 방어력을 350%나 향상시키는 프리벤트 콤플렉스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성분을 따로 쓰는 것보다 이 3가지 성분을 함께 사용했을 때 350%에 달하는 이런 350% 방어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리빌드 베리어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이스처라이즈 베리어입니다. 수분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그래서 피부가 강한 저항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인데요. 영양분을 공급해서 높은 수분의 레벨을 24시간 유지할 수 있는, 즉 24시간 보습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베리어이고요. 5번째 마지막, 프로텍트 베리어입니다. 뉴트리라이트의 석류 추출물이 외부 유해 환경과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피부의 힘을 키우는 5가지 테크놀로지를 보유한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료와 제품, 원료도 굉장히 까다롭게 선정을 합니다. 비건 소사이어티 인증이라는 걸 받았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동물 실험도 전혀 하지 않고요. 동물 원료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걸 인증받은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생분해성 폼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심플하지만 굉장히 충분한 패키지까지 갖고 있습니다. 연간 11만 6,922kg의 플라스틱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화장품 용량에 비해서 용기가 굉장히 크네라는, 이거 좀 내용물 양이 좀 아쉽네라는 생각. 부피만 보면 정말 이만큼 들어있을 것 같은데 실제 양은 이만큼 들어있는 화장품을 정말 많죠. 그런데 아티스트리는 이 화장품 성분을 변질을 막으면서도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소화시켜서 환경에도 해가 되지 않는 그런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바로 공짜 에너지라고도 불리는 이런 풍력 발전에도 우리 아메이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뷰티 브랜드라고 하면 전 세계 특히 이쁜 여성 배우들에게 정말 사랑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받는다는 증거가 바로 있는데요. 세계적인 국제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의 메인 스폰서는 뉴트리라이트지만 레드카펫에 그 이름을 새긴 거는 바로 아티스트리입니다. 작년 국제영화제 레드카펫 사진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하는 모든 배우들에게는 아마 아티스트리 제품이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연예인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우리 SNS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테지만 그 정도로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아름다움의 끝판왕이라는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이고요. 자, 그리고 아티스트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당 아미 브랜드 센터에서 브랜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이론 공부도 하시고 직접 스킨케어 제품들을 통해서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습 체험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피부 측정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 기계 그림에서 요 기계 그림에서 보셨죠? 네, 바로 이 기계가 피부 측정 기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기계 색깔이 하얀색이었지만 지금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 색깔의 기계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피부 상태를 제대로 측정해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피부 수분도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측정해서 기계값에 넣어서 내 피부 상태를 제대로 점검할 수가 있고요. 1대1로 피부 상담까지, 전문가에게 피부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내 피부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내 피부의 개선을 위해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지까지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이크업 체험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컬러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 같은 경우는요, 눈썹 그린 게 몇 년 안 됩니다. 예, 얼굴에 지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눈썹만 제대로 그려도 자유롭게 좀 돌아다닐 수 있는 피부 상태였는데, 이 눈썹을 제대로 못 그려서 정말 자연인의 눈썹으로 다녔던 게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꽤 오랜 기간이었는데요. 제가 이 분당에 있는 메이크업 체험 프로그램에서 눈썹 그리는 걸 배웠어요. 한번 그리고 나니까 그리는 게 훨씬 이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리고서 그대로 사진 찍어놓고 그대로 그리려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은 눈썹을 그냥 가이드라인 없이도 슥슥슥슥슥슥, 심지어 신호대기 중에 거울 보고 싹싹 그리다가 가고 또 멈췄다가 거울 싹싹 그리고 이렇게 갈 정도로 스킬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계기를 만들어준 게 바로 메이크업 체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니까요. 분당에 스폰서님 통해서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기계를 통해서 최근에 제가 피부 측정을 한 내용입니다. 종합적인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저 나이 올해 42살인데 피부 나이 더 어리게 나왔습니다. 네, 한 살이라도 어리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요. 보통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면요, 3살 정도 피부 나이가 많게 나온다고 해요. 그 상담해 주신 분께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 교육을 통해서 피부를 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럼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지 배우고서 꾸준히 이 안에서 10년 동안 이 아티스트 제품을 썼더니 피부 나이가 오히려 제 나이보다 더 어리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저는 원래 굉장히 건성인데 여름이어서 지금 피부가 좀 지성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미래 주름이랍니다. 미래 주름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미래에 올 주름이다라고 표시된 걸 보여주는데요. 저희 엄마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관리해드려야 될 것 같고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제가 바로 구매한 게 우리 안티링클 퍼밍 시럼 바로 구매해서 주름 있는데 미래 주름이 예측된 부위에 열심히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 매장에 방문하셔서 예약하시고서 이 피부 측정을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 방향성이 잡히거든요. 꼭 한번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빠르게 마쳤는데요. 우리 아티스트리를요, 글자를 나누면요, 아트 이즈 트라이입니다. 여러분들 시도하시면 돼요. 우리 아름다움을 위한 시도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위한 시도를 아메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티스트리는 발명가라고 합니다. 건강에 좋은 식물은 피부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에디스 램보그 여사의 유기농장 식물에 대한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이 된 브랜드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농부입니다. 재배 가능한 식물은 직접 키워낼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를 넘어서 청정 지역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농사지어서 직접 식물 원료를 받아서 만들고 있고요. 우리는 또한 탐험가입니다. 우리 피부에 좋다라는 건 정말 전 세계를 탐험하면서 다 찾아다닙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이 연어 부화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의 손이 보들보들한 걸 발견하고서 왜 저럴까라는 의문에서 시작이 돼서 나왔던 제품이 이전에 퍼밍 크림 이전 라인 갑자기 옛날 제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제품 기억하시죠? 그 성분이 바로 우리 그 퍼스널라이즈 시럼 앰플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 생각하면 진짜 끊임없이 탐험을 하는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또한 과학자라고 합니다. 전 세계 여러 개의 정말 많은 수많은 연구기관과 연구원들의 노력을 통해서 피부에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된 특허 성분과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요. 완성품에 대해서 11개의 엄격한 공정과 의약품 수준의 5단계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안심하고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화장품, 이거 정말 감사하죠. 자, 그리고 우리는 또한 완벽주의자라고 합니다. 원료를 찾아내고 그에 적합한 포뮬러를 연구하고
검증하고 용기에 담고 심지어 그 용기마저도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최종 안전성 테스트까지 하고 있고요. 원료 생산부터 유통까지 원라인 시스템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즉, 이 화장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이라는 거. 예, 그것만으로도 정말 메리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리는 새로운 시도가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자, 예,